자, 파티 스튜디오 토크 파트들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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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함성이요, 갑시다! 그들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아, 종교인들이 하는 이렇게 특색이 있는 중창단 되겠다 싶어서 근데 이럴 줄 몰랐죠, 근데. 너랑 있을게 이렇게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도망가자 저 노래를 저도 아는데요. 네. 정말 재해석되는. 근데 진짜 왜 마음으로 들으라는 얘기. 진짜 가사를 진짜 계속 떠올리면서 듣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라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참 좋았던. 그러니까 노래가 결국 멜로디만 있는 게 아니구나. 말을 우리가 듣는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뜨거워지는 거 보니까 이 만남 중창단 앞으로 한 50년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두 곡을 지금 부르시고 난 느낌 어떠셨어요? 이 네 분은? 첫째로는 다음부터는 좀 쉬운 노래로 하자고. 저는 이제 이 노래를 부를 때 진짜 내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이제 간다는 생각이거든요. 혼자 부르라 그러면 못 부를 노래야. 근데 이제 힘든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건네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도망가자를 저희는 이제 마음으로 들려오고 싶은 게 부디 내가 안 힘들어도 누군가 옆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런 말 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이 있으면 따뜻함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진짜 불러보고 싶었던 거고 오늘 우리 이렇게 네 분을 또 만나러 오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인데요. 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고민들을 함께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을 한번 이 네 분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 그게 자기가 잘 살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본인은 불안해서 물어보는 거지만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다. 그래서 무언가를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꿋꿋이 해나가는 것이 잘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고 본인의 모습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질문은 누구나 갖게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 그 맨 밑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 헤매는 것 같지만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 나 스스로에 대한 사랑 이것이 무엇인가 결핍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대한 질문을 한 번쯤 다시 해보면 거기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방법은 그때 잘 찾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밖에서 방법을 찾지 말고 그 방법을 갈구하는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얼마만큼 돌아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사는 게 뭐지? 이런 질문부터 먼저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잘 사는 기준.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잘 산다는 그 기준은 자기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것들로 자기 기준 삼은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돈을 갖고 많이 벌면 잘 사는 거다. 뭐 예를 들어 사회적 성공하면 잘 사는 거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사회에서 자기 삶에 대한 기준들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것도 잘 산다라고 고민 없이 생각하고 있고 야 그렇게 살려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정말 본래 자기가 잘하는 것 또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사회에서 주어진 자기 모습 자기에게 주어진 강요된 모습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어렵게 살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잘 사는 건 행복한 건데 나는 과연 내 행복은 어디서 올까? 이런 질문들을 먼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 거는 것은 거기서 자연스럽게 풀어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불교는 이런 질문을 가장 중요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선 질문이 스스로 살아있게 만든다 하거든요. 질문을 던지지 않는 순간부터는 스스로의 삶이 이미 거의 죽음을 향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거는 청춘이든 아무리 세월이 가서 내일 모레 100세가 되는 사람이든 이 질문 자체만큼은 부디 여러분들도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늘 뭐 답이 오답일 수 있어도 이 질문만큼은 계속 가지고 가면 그래도 여러분은 좀 건강한 사람 아닐까? 이번에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이거 사실 저도 심리학자지만 결국은 한 사람의 인간이라서 이거 저도 자주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하고 고민거리이기도 한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아내가 친구랑 싸우고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 친구 이제 막 이런 못된 친구가 있냐고 막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그 말 있죠. 그 친구 입장에서 생각해봐. 내가 널 알잖아. 나 아니면 너한테 이런 얘기 해줄 사람 없다. 이 사건은 거의 대부분 흑역사로 남아 있어요. 항상 이렇게 되면서. 네. 그러니까 내 편을 들어야 될 사람이 상대방이나 갈등 관계에 있는 오히려 저 반대편 먼 사람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서운하잖아요. 이러면 정말 서운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운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네. 제가 이제 신자분들한테도 많이 해드리는 말씀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안 하던 짓을 한다. 그럼 그건 진짜 나쁜 거죠. 근데 그쵸. 그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도 아마 교수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었을 거예요. 일부러 그 아내분을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 그래. 그러면 그게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내가 괜찮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랬던 사람이 그런 것을 내가 그냥 잠깐만 떨어져 생각해보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아, 저 사람은 나한테 원래 저렇게 해줬던 사람이구나 하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이제 감정이 지금 편하지 않으니까 원래 그랬던 사람이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탈무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내 편만 너무 들어주는 사람은 오히려 나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하던 짓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가 객관적인 얘기가 들리진 않지만 객관적으로 얘기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얘기가 가장 듣기 불편하지만 가장 나를 위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왜 소위 폭군이라고 하는 사람 옆에는 간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군이라고 하는 사람 옆에 항상 충신이 있는 이유는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감정 상태에 있을 때 그게 너무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 관계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고마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그 집에서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교무님께서 추천하시는 좋은 대화라는 건 또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귀를 기울여 듣다라는 표현을 써요. 귀를 기울여 듣다. 귀를 기울여 듣다는 말은 정말 귀를 이렇게 갖다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한 말이 아니라 뭐를 기울이는 걸까 봤을 때 결국 마음을 기울이는 거거든요. 귀라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소리는 듣지만 실제적으로 기울여서 들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이 득심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청이 득심. 예, 듣는 것으로서 득심,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소리를 듣는 거지만 결국 소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소리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건데 자칫 소리라는 것에 얽매여서 또는 그 소리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 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전달하고 했던 마음 깊은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관계는 또 어그러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잘 듣는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듣는 자세, 그것이 그런 본질에 좀 더 다가가지 않을까. 그 말의 소리에 속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대화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 대화가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내가 저 사람의 매포로를 따라 듣고 있는지 자기 할 말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내용도 모를 뿐만 아니라 왜 저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정은 아예 생각지도 않아요. 사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시간 타이밍을 놓치죠. 왜냐하면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저 사람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왜 저 얘기하는 거에 대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대화를 하고 있지만 사실 대화를 하고 있지 않는다. 대화를 잘 못한다. 저부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대화법을 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자기 대화 습성 또 대화하는 어떤 그 좀 객관적으로 자기를 좀 보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갈등들도 사실은 많이 잦아들 수 있지 않는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이알로그란 대화란 단어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의 디아 로고스에서 온 단어거든요. 디아란 단어는 관통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통하는 뜻이고 로고스는 우리 그리스어에서는 뭐 말씀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다르게 말하면 본질 뭐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서로 안에 있는 로고스가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꿰뚫어 들어가는 거를 대화라고 원래 이제 의미 부여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말의 오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본질 그것이 상대방한테 전달돼서 또 그 상대방이 또 나에게 전달돼서 서로의 어떤 변화가 일으킬 때 좋은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우리가 대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부터도 반성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대화하는 법을 좀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뭐 어떻게 해야 좋은 자세일까요? 대화할 때는 스님은 한번 좀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 근데 이게 네네. 오녀 스님이 이제 화쟁이라는 옛날에 벌써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한 게 있는데 이게 있어요. 말이 아니라 상대의 관심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 김경희 교수님 같은 아내분이 교수님께 사랑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대화를 하는 것 같으면 진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중요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이거는 교수님께 사랑을 요구한 거기 때문에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관계는 저희들은 이제 굉장히 제가 이런 것도 많이 느끼면서 했던 게 뭐냐면 관계는 내 위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 속에서 관계의 형성은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내 위주의 대화는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상대가 위로가 필요해서 묻는 대화면은 위로를 빨리 해주고 그 뒤에 사실을 이야기하면 대화가 잘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사랑을 평상시에 많이 주셨으면 진실을 이야기하셔도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많이 주고 사랑을 적게 주시면 이럴 때 사랑을 주셔야 사실의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여기 와서 저희들한테 저분 엄청난 분이신데 저는 그런 관계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 상대 관계를 철저하게 그 사람에 맞추지 않으면 이런 대화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게 꼭 말하는 사람의 관심을 제발 부디 보시기를. 그러면 그때마다 그렇네요. 관계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친구들이랑 술을 마실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평상시 가면 그래도 왜 맥주 같은 건 벌컥벌컥 좀 시원하게 마시는데 어제 조금 덜 먹으니까 친구들이 야 왜 그래? 그래가지고 뭐 아침 새벽에 무슨 일 있어? 아니 새벽에 뭐 일 없어. 근데 왜 그랬더니 내일 왠지 고수들을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신 바짝 차리려고 사실입니다. 네, 그런 친구가 친구가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 내부는 정말 각자 자기만의 좋은 대화법을 자기 색깔을 가지고 계신 분은 분명하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정말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그러면 저도 잘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까를 제가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 얘기를 딱 들으면 초반에 한 10% 내용 딱 듣고 이제 벌써 내가 무슨 말을 할까로 이게 가죠. 이걸 진짜 붙잡아서 제자리에 돌려놓기가 정말 힘든데 오죽하면 좋은 상가가는 자기 입을 닫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거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대화 관련된 그런 예화가 하나 있어서 생각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동물의 왕국 볼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어린애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같이 보자. 네. 근데 보통 엄마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너 쓰게 다 했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화의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그 영역 안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 대화 바깥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화 지금 바깥에서. 바깥에서. 네. 그러니까 엄마가 만약에 대화를 잘 하려고 했으면 너 동물을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던가 왜 동물의 왕국을 보고 싶어졌어? 이렇게 해서 대화를 풀어가야 돼요. 네가 뭐가 요새 뭐 뭐야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고 나서 저도 보니까 저도 대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특히 집안에도 보면. 그래서 제가 요새 뭐 핑계 겸 저도 요새 이렇게 드라마를 많이 봐요. 일부러 드라마 많이 보는데 드라마 유심히 보는 게 대화법이에요. 그 대화하는 거. 그런데 어떤 드라마 대사를 보고 감동을 장면이 있으면 제가 작가를 찾아봐요. 이 작가가 어떤 작가인지 찾아봐서 어떤 글을 썼는지 쭉 보면 그리고 내가 왜 감동을 받았는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좋은 그 드라마의 작가들은 그 대화법을 잘 따라서 대화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더 깊이 들어가서 빵! 하게 감동을 확 주는 그런 그 대화법을 하는 작가들이 드라마가 좋은 작가들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드라마를 잘 한번 보시면 좋은 대화법도 많이 캐치할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대화가 아니다. 일종 대화 바깥에 항상 주제를 바깥에 벗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항상 그 대화할 때 그 주제에 집중해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순간적으로 저는 그래서 그렇다면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까지 다 내용을 합치면 그러면 그 사람의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잘 안 듣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대화 바깥의 대화를 한다. 야, 근데 방금 전에 그려봤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사람인데 저한테도 그랬던 경우들이 이 네 가지를 다 가졌던 경우들이 생각나면서 문득 조금 다 있죠. 네. 갑자기 막 창피해지기도 하고 막 되게 찔리네요. 빨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방청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실제로 오시질 못했는데 이분은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오셨다고 하는데 강정아님 어디 계세요? 강정아님 여기 옆에 계시구나. 맨 앞에. 강정아님이 그 사회 초년생으로서 입사 4개월 되셨대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이 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기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상사한테 또 매일 혼나다 보니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가장 강정아님과 연령별로 했을 때 가까운 교무님. 아니 목사님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저희를 보면 알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악보도 볼 줄 모르고 저 밑바닥이었는데 아주 조금씩 성장을 했거든요. 지금 4개월? 네, 못 하신다? 너무나 당연하다. 지금 못하는 것은 우리 그 질문자께서 못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정성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조금씩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의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거나 또는 자신의 모습이 누군가가 뒤처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일단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제가 좀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빨리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올려요. 너무 그 기도가 간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바닷가에 있는 돌들을 한번 다 주워라 그래요. 바닷가에 돌을 주스라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막 주웠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깨달아요. 돌을 주워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건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 돌을 계속 줍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돌을 이제 버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 얼마큼 주웠어? 금으로 바꿔서 변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줍는다는 것이 정말 하찮은 일이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자신의 어떤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한테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비록 조금 뒤떨어지고 하찮은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언젠가 본인을 좀 더 가치 있고 더 멋지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거라는 거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이팅! 사실 이제 이 질문에 저희가 엄청 독한 이야기를 맞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미리 앞에 지금 말을 못하는 거지. 당연히 못해야 되는데 아니 이때 못하지 않으면 언제 못할 수 있다 생각하지? 나하고 신부님이 나중에 이야기하실 거예요. 우리 저 신부님의 또 쓴소리 한번. 스님의 바람에 따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군대 가서 놀랍게 체험한 게 군대는 서울대를 다니다 왔든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 왔든 아니면 뭐 중학교를 중퇴하고 왔든 이등병 땐 다 띨빵합니다. 다 멍청하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 이렇게 멍청할 수 있지? 그래서 저게 서울대생이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다 잘 적응을 하고 그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가치, 값어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처럼만 잘 해나가신다면 군대 생활 고참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났을 때 또 다른 누군가를 보면 답답해하고 계실 겁니다. 옛날에 생각은 못하고. 그렇게 진짜면 양심도 없는 질문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또 직장 얘기가 나오니까 제일 쉬운 게 이러고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고 특히 우리나라는 정말 그렇거든요. 이직 사유가 급여, 복지, 뭐 기업의 문화, 우린 무조건 1등이 저 사람 때문에 이직합니다. 제일 많은데 이게 상관없이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상사나 동료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청년들한테 저런 질문 받을 때 제가 제일 해주는 답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때려쳐라 그러면. 예. 근데 때려칠 자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때려치면 할 일도 없고. 그냥 다녀라. 그냥 다녀라. 예. 점점 명쾌해지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엘리베이터에 추리하게 입고 다니는 할아버지 그분들이 보면 회장님이에요. 그래서 부장님이 나를 괴롭히면 전무님이랑 친해지든지 근데 내가 만약에 상무님이랑 전무님이랑 친해질 것도 없다면 다녀라 그냥. 그래서 결론은 뭐냐? 스님도 아마 얘기하실 텐데 직장에 너무 목을 많이 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직장은 돈 벌러 가시는 곳이지 거기서 내가 무슨 뭐 인간성을 찾는다거나 가치관을 확립해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돈 받았으면 됐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너무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진짜 몇 개 한데요. 네. 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도 직장 생활을 거의 안 해본 분들이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이제 일부분 다 동의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자기의 그 가치나 자존감이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의 근력 항상 키우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고 그냥 막 나를 이렇게 혼낸다 해도 그 사람들 벌벌 떠고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내가 어느 정도는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정말 이런 질문조차 할 수 없는 분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단계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나에게 이런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라는 질문을 못 던지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질문을 계속 남한테 합니다. 이미 자기를 별로 안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이 질문을 자기한테 던져야 돼요. 남한테 향하면 자기가 벌써 자기를 사랑하는 힘이 벌써 줄어들고 있어요. 어떨 때 제가 불만이 많아지잖아요. 자꾸 이렇게 나만 하는 게 자꾸 많이 들어오죠. 그걸 딱 돌아보면은 제가 저를 제일 안 사랑할 때입니다. 순간 잃어버릴 때 항상 보면은 남을 그렇게 남 흠이 잘 보여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질문을 남한테 많이 하고 있으면 조금 내가 벌써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내려가고 있지 않나?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준점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결국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생존 자체가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뭐 물질적인 거 둘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외형적인 것 그걸 통해서 그들을 모양금 생존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함께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인도에서 한 10년 넘게 살았어요. 한 5년까지 거지를 만나면 돈을 줘야 되는지 말에 너무 갈등인 거예요. 왜냐면 주면 이 사람은 이게 밥벌이로 계속해서 거지로 계속 연명하게 하는 거다. 또 안 주면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또 안 도와줬을까. 굉장히 사실 그게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아이들이 막 거지들 막 발라붙을 때 저도 모르게 갑자기
애들하고 막 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내가 돈이 없다고 나한테 돈 달라고 막 이렇게 막 신용하면서 나한테 막 근데 애들 진짜 주는 거야. 나한테 재밌어가지고. 그럼 막 깔깔거리고 막 웃었어요. 아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얘들은 물론 돈이 필요한 나한테 달라고 하지만 얘들이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은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즐거워하는구나. 이것이 애들한테 더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스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조차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생이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거나 뭐 생이 이렇게 얼마나 소중한데 왜 이렇게 사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함께 있어주고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 토크 콘서트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지금 제가 제일 큰 수혜자예요 지금 이게. 아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정말 제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는데 아 정말 이 네 분의 이 좋은 얘기들이 중요한 소중한 얘기들 또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께도 참 좋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만남 중창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제 무대를 또 이제 만끽할 시간인데. 이번에 부르실 곡이요. You Raise Me Up. 네, 저 제일 기대되는 노래입니다. 이 공연을 시작하기 바로 30분 전에 마지막까지 하셨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자, 마지막까지도 맹 연습하셨던 그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and troubles come and I am burdened me, and I am sad and rainy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Raise me up so I can on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함께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을 지키 세울 사람 누구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이어서 한 곡 더 있거든요. 근데 오늘을 즐기시라고 했는데 충분히 잘 즐기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불러드리는 곡이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가 영화 국가대표 오케스트라였던 버터플라이를 이제 불러드릴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는 항상 되어 있어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해. 그리고 진짜 아까 좀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엄청 혼내켜가지고 저를 무슨 해병대 사령관쯤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해십니다. 정말 사랑과 자비로움으로 이분들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요. 제가 살이 5kg가 빠졌어요.
네, 이분들에게 돈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시켜주셔가지고. 네. 네, 우리 버터플라이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오늘 네 분 간략하게 또 짧게 좀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신부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분들이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네. 이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네. 다른 걸 통해서 여러 사람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가까이 내서 대중을 만나기 처음이거든요. 기분이 썩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눈빛에서 이제는 저 밖에 나가서 정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힘을 찾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제 안에 감동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마음도 또 전해받고 또 우리의 마음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소통의 또 공감의 장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님께서 겸손해서 말씀을 잘 안 드렸지만 사실 우리는 꿈이 원대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다 나갈 거예요. 예, 바티칸도 갈 거고요. 예, 유엔 총회도 갈 거고요. 그래서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저 이런 말씀하시는 거 너무 좋아해요. 네, 아까 네, 네. 자존감 대단하잖아요. 우리 뭐 틀려도 다시 하면 돼요. 저희가 멘탈 하나는 노래는 안 돼, 멘탈은 강합니다. 어쨌든 평화의 메시지를 그 땅에 어렵고 또 갈등이 있고 이런 곳에 함께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싶습니다. 오늘 그런 가능성을 느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좀 용기를 좀 얻은 것 같아요. 비록 못하지만 용기를 좀 얻었고 사실 제가 설교 단상에도 서보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뭐 80명씩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뜨거운 열기는 한 번도 제가 느껴본 적이 없어요. 노래를 하니까 이게 직업을 전향해야 되나 지금 이거 바꿔야 되나 지금 이제 그런 것으로 여기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 저희가 잘 이어받아서 세계의 무대에 꼭 나가서 이 감동의 마음을 또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댓글과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6 months have passed us by, standing here on New Year's Eve. We thought, where did the time go? Oh, nobody knows, it's a mystery. Images, they are flashing so bright, and I can see the glint in your eyes. We have all the fire, but oh, we have no money, and oh, it's a glorious time. We were free with the fear. 저는 오늘 이 네 분의 성직자분들께서 모여서 노래를 함께 노래하는 만남 중창단의 MC를 보게 되면서 생전 처음 MC 진행을 맡게 됐는데 굉장히 긴장됐죠. 하지만
사실 이런 시도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 다음에 기쁘며 설레며 정말 많은 감정들을 느끼며 왔거든요. 그런데 이 네 분 정말 서로에게 가장 사려 깊고 깊은 철학까지 있으면서도 정말 재미있는 장난을 하시는 이 매력적인 네 분을 만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직자가 이렇게 매력 있는 분들이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들과의 만남 자체, 대화 자체, 밥 먹고 그 다음에 수다 떠는 그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정말 즐겼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제가 오늘의 진행자라는 걸 망각하고 같이 떠들고 같이 듣고 그 다음에 같이 호흡했던 그런 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